지금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하는 게 어렵나요? 자, 어렵나 보다. 어렵나 보다. 어렵나 보다. 어렵다. 우리 너무 쉽게 생각했다. 아. 인사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가. 랩 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번 주 제가 화수목 연장으로 지금 랩 미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화이팅. 즐겁게 해보려고. 화이팅. 네, 오늘 또 네. 텐션이 괜찮은 박사님을 모셨거든요. 야. 장난 아니에요 오늘. 오늘 방송 오늘 방송 크게 걱정은 없겠다. 네.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방면으로 걱정이 있을 수도 있겠다. 아니요. 저런 거 생각이 읽어주세요. 듭니다. 박사님 미인이시네요. 이런 거 읽잖아요. 이런 거 찾아서 읽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보통이 아니에요 오늘. 오늘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러 오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우리 흔히 애트리라고 하죠. 애트리의 이민정 박사님 모셨습니다. 제가 소속된 네. 본부랑 센터를 먼저 알려드리려고요. 그래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제가 설명드렸죠. 네. 거기에 국방안전융합연구본부라는 게 있습니다. 특이하네요. 특이하죠, 국방안전융합연구본부라는 게 있군요. 그 안에 제가 소속된 센터는 과학치안 공공 ICT 연구센터입니다. 와. 오늘의 주제. 과학치안 공공 ICT 연구센터 너무 많은 걸 하고 계신데요. 그러게요. 처음에 설명드릴 건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네. 정보통신 기술이라고 불리죠. 네. 세계 경제 포럼 들어보셨죠? 네. 네. 거기서 처음 창립자인 클라우스 슈밥이 제4차 산업혁명이란 주제를 처음으로 얘기를 해요. 오. 근데 제4차 산업혁명의 정의를 보시면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뭐라고 적혀있죠? 첨단 정보통신 기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네. 그게 정보통신 기술 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오. 그 정보통신 기술을 이제 과학 치안 분야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 네. 이거를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뭐 K치안 이미 잘 돼 있잖아. 우리나라 좋죠. 유명하잖아요, 치안은 그쵸? 좋아요, 맞아요. 솔직히. 인터넷에도 심지어 이런 밈이 나와요. 지금 뭐가 달라졌죠? 지금 자전거, 그쵸? 자전거만 아니 심지어 저기 앞에 노트북이랑 핸드백이 있는데 네. 자전거 바퀴를 훔쳐가요. 네, 맞아요. 이런 밈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한국은 자전거 도둑이 최고의 범죄자다, 이런 밈이 나올 정도로 우리가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실제로 그렇다. 미래에도 현재 수준이 유지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우리는 사회 구조적 변화를 앞두고 있다. 어떤 사회 구조적 변화를 앞두고 있는 거죠? 저출산과 고령화. 고령화군요. 근데 저출산, 고령화뿐만 아니라 미래 이제 우리 사회는 양극화, 다문화 이런 것처럼 사회 구조의 근본적 변화로 인해 이제 빈부, 세대, 지역, 인종, 종교, 문화적 갈등까지 장기 구조적 도전에 이제 직면해 있어요. 저출산, 고령화가 또 어디에 영향을 주냐? 생산 연령 인구. 2022년에 우리 총 인구 대비해서 71.1%였는데 네. 우측에 가보면 줄어서 45.8% 정도로 2072년에는 감소할 것이다. 그러니까 일할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도시로만 사람이 몰려요. 지방의 많은 지역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될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또 어디에 영향을 주냐? 지역 간 불균형, 순찰 인력, 현장 경험 부족이 이제 시골 분들이 뭐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치안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고. 요즘 어떤 일이 있냐면은 네. 중간중간에 뭐 서울만 하더라도 그래요. 파출소들이 조금씩 문을 닫았고 통폐합이 되면서 버려지는 파출소라고 그래야 되나? 맞아, 거기 맞아. 뭐 치안센터. 치안센터 문을 거기가 닫고. 문을 잠그고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치안 현장이 이미 고령화되어 있어요. 평균 연령이 50세 이상인 지구대 파출소가 5곳 중 1곳 이미 그렇게 고령의 현상을 이미 겪고 있다. 또 이제 직면하고 있는 게 과학기술의 발전. 이거는 뭐 좋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발전하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난 발전시킬 건데? 근데 그건 아니에요? 범죄 공간이 확장되고 있어요. 맞아. 범죄를 일으키는 공간이 블랙 트라이앵글이라고도 불리거든요. 네. 네. 다크웹, 그다음에 익명 메신저,
암호화폐. 여기서 이제 뭐 마약 거래, 사이버 스캠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다양한 범죄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과학 기술이 양면에 다 가지고 있다. 네. 긴급 범죄 상황을 목격하셨어요.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실 거예요? 112에 신고하겠죠? 바로 정답이 나왔어.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바로 정답이 아니라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거 안 아닌가요? 돼요. 맞아요. 네. 제일 먼저 112 신고를 해요. 이제 2018년부터 우리나라가 긴급 신고 번호를 통합했어요. 근데 저렇게 많았어요? 원래는 저렇게나 많았어. 근데 저 다 기억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혼동할 수 있죠. 통합하면서 빠른 출동, 대응 이런 걸 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112 경찰분들은 어떠실까요? 통합이 돼서 한 번에 많은 일이 생겼죠. 그쵸. 와.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112로 신고를 하면 그 다음에 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좋습니다. 112로 전화를 걸면 네. 112 신고가 다음과 같은 이렇게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돼요. 처음에 접수를 받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령을 내려요. 어떤 경찰들의 어디로 가라. 이렇게. 네. 그래서 현장으로 출동을 합니다. 네. 그리고 현장에서 조치를 이루고 종결하는 것까지 이제 경찰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네. 신고를 하면. 근데 이거를 사실 각각 다른 곳에 위치한 경찰분들이 처리를 해요. 네. 이걸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네, 지구대나 파출소 치안센터에서 직접 전화를 받아서 출동하시는 줄 아는 분들이 꽤나 많으실 거예요. 근데 위치가 이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한 사건이 신고가 되면 그 사건 정보에 대해서 다른 곳에 계신 경찰분들이 같은 정보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용되는 게 112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이 112 시스템은 접수, 지령, 전파 및 순찰차 배치에 활용하는 전산 시스템. ICT 기술이죠. 이것만으로도. 그렇죠. 사실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뭔가 지휘하고 통제하고 통신 기술이 여기에 다 짬뽕돼서 들어가 있다. 그래서 112 이 시스템이 있는데 네. 이 112 시스템에 누가 신고 내용을 넣어주냐? 접수자분들이 넣으세요. 어머나.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입력을 해서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전화 받는 사람이 넣기는 해야겠죠. 근데 접수자분들이 그럼 얼마나 할 게 많겠어요. 신고자가 긴급 상황 범죄를 목격했어요. 네. 네. 그냥 얌전하게 이렇게 그냥 또박또박 전화를 하는 걸까요? 보통 이렇게 사죠. 여기 사람 죽어요. 빨리 와요. 빨리 와요. 이렇게 맞아요. 이거거든요. 맞아요. 여기 어디세요? 그러면은 추적할 수 있잖아요. 그냥 빨리 와요. 내 전화 있는 데가 여기지.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왜냐면 경황이 없으니까요. 제가 심지어 이 연구를 하고 있음에도 연구소에서 어떤 분이 이제 쓰러지신 걸 봤어요. 근데 제가 신고를 엉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쵸. 119에 하면서도 이게 분명히 또박또박 말씀을 드리고 정보를 잘 드려야 되는 걸 알잖아요. 이걸 하면서 아는데도 저도 모르게 다급하니까 그러고 있더라고요. 긴급하게. 해보셨어요? 112 신고? 안 해봤어요. 한 번도 안 다 해보셨어요? 없어요. 네. 사실 인생에 몇 번 안 생겨.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들은 112 신고의 전문가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엉망으로 사실 신고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 와중에 정보를 제대로 얻어내시는 그 접수자분들의 능력이 뛰어나신 거죠. 그쵸. 그렇겠네요, 진짜로. 그렇죠. 네. 그러면 긴급 상황의 여부를 판단을 하고 신고자 위치도 판단을 하고 그 경황 없이 전화하는 그 목소리에서 피해 상황, 가해자 정보 등등 이제 다 얻어내고 그 다음에 어떤 걸 하시냐면 이렇게 여기 가운데 보이는 이 112 시스템 화면 창이거든요. 네. 여기에다가 주로 3가지 정도를 입력하세요. 첫 번째 대응 코드, 두 번째 네. 사건 종별, 그리고 신고 내용을 요약해서 넣으십니다. 네. 대응 코드가 신고자에게 전화를 받고 이게 어느 정도 긴급하게 출동해야 되는 건인가를 5가지로 구분을 해요. 네. 그래서 코드 제로가 가장 긴급한 건, 그리고 가장 낮은 건이 코드 4.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가 뭐냐면 경찰력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한정된 경찰력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자 이제 구분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리고 사건 종별이란 게 있어요. 이게 종별이 뭐예요? 중분류가 중요 범죄, 기타 범죄, 질서 유지, 교통, 기타 경찰 업무, 타기관 기타까지 뭐 기타만 3개야. 6개인데 소분류 58종을 나눠야 돼요. 와, 그 상황에 저걸 찾아서 넣어야 된다고요? 전문가시니까. 저걸 다 파악하고 계시겠죠? 이게 근데 제가 이걸 하면서도 좀 예시로 봤을 때 네. 헷갈렸던 거는 뭐 사기나 공갈. 일반인들은 이게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보호조치랑 위험방지는 또 어떻게 다르고 교통 불평과 교통 위반은 또 어떻게 다른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근데 긴급한 와중에 빨리 구분해서 112 시스템에 넣어주는 것까지 접수자분들이 하신다. 근데 이렇게 구분해서 넣어줘야
대강 그 다음에 이제 출동하시는 분들이 아 이게 어떤 사건이니까 어떤 채비를 해야겠다 이런 준비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그러네요. 또 있어요. 이 두 개를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신고 내용을 저렇게 밑에 중요한 단어들을 이렇게 슬래시로 나눠서 구분해서 신고 내용을 요약해서 기입을 하십니다. 오, 대단한 분이시군요. 멀티가 어마무시한데요. 네. 저거 AI가 잘하잖아요. 맞아요. AI를 그러니까요. 아시는 분들은 이제 하나둘씩 AI가 어떻게 사용되면 좋을지 느낌이 오고 계신 거야. 그렇죠, 그렇죠. 벌써 전문가십니다. 네. 실제로 그래서 112 신고 접수 요원분들을 업무를 지원하고자 우리가 인공지능 모델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이걸 고민을 했고 그 전에 앞서서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네. 인공지능. 인간의 지적 능력을 모방하는 기능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하는 기술. 와우. 이것도 와닿지가 않으시죠? 네. 인공지능이라 하면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편해요. 무언가 입력했을 때 출력값을 내놓는 컴퓨터 시스템. 그렇죠? 네. 챗GPT도 뭐 해줘? 그러면은 뭐 해주잖아요. 네. 그 다음 인공지능 시리도 시리아 30분 타이머 하면 타이머 맞춰주고. 무언가 입력을 하면 출력값을 내뱉어준다. 네. 그럼 엄청 간단한 개, 고양이 AI 분류 모델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개 이미지 넣으면 개. 개고, 고양이 이미지 넣으면 고양이. 입력했을 때 출력. 입력했을 때 출력. 이런 컴퓨터 시스템, 인공지능. 그러면 그 다음 우리가 경찰을 돕는다 했을 때 사건 종별을 자동으로 분류해줘요. 텍스트가 이렇게 두두두 들어와요. 네. 네. 그러면 58정 중에 하나를 출력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어? 컴퓨터가 시키게 하면 그게 인공지능 아닌가? 그렇죠. 이거 지금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하는 게 어렵나요? 자, 어렵나 보다. 어렵나 보다. 어렵나 보다. 어렵다. 우리 너무 쉽게 생각했다. 네. 이게 입력이 들어갔을 때 출력이 나온다. 이런 관점에서 인공지능은 사실 함수처럼 작동한다고 볼 수 있어요. 네. 함수, 두 변수 x, y에 대하여 x 값이 정해짐에 따라 y 값이 오직 하나씩 정해지는 관계가 있을 때 y를 x의 함수라고 하고 y는 fx와 같이 나타낸다. x가 입력됐을 때 y가 출력되는 인공지능은 함수다. 그냥 쉽게 설명하면 될 거를 꼭 저렇게 설명했어. 안 교과서 보기 싫게. 그러면 112 신고 내용이 입력됐을 때 58종 중 사건 종별 하나를 출력으로 내뱉어야 돼요. 그쵸? 그렇죠. 네. 제가 만들어야 되는 인공지능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아까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주치자로 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하셨잖아요. 네. 왜 쉽다고 생각하셨어요? 왜 그랬지? 그 우리가 맨날 쓰는 게 왜 그랬지? 왜 그랬지? 왜냐면 뭐 이런 단어를 보셔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 그러니까 당연히 뭐 주치자로 분류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규칙을 세우면 되잖아요. 텍스트 키워드를? 안에 키워드가 무엇이 있다. 음. 너무 쉬울 것 같잖아요? 네. 근데 그 58종에 대해서 모든 전국구에서 쏟아지는 신고를 텍스트로 변환해서 그 텍스트에 어떤 키워드가 있는지 구분해서 그거를 정확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규칙을 그걸 세우라고 하면 근데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것도 하나의 인공지능이 돼요.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 중에 그렇게 규칙을 세워서 어느 정도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아. 키워드를 규칙을 만들어서 결과물을 내뱉게. 그것도 인공지능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쉬웠어. 58종 중에 하나는 얼추 규칙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신고 내용을 요약하는 함수. 아까 신고 텍스트에서 처음에는 이게 두 번째 문장의 다섯 번째 단어 정도가 위치를 얘기하더라. 이런 규칙을 짜야 돼. 그렇지. 말이 안 되죠. 아니죠.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짤 거냐라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 규칙을 세워서 그거를 프로그래밍 하는 건 되게 쉬운데 그게 어려우니 요새 인공지능 기술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냐? 머신러닝으로 가고 있다. 머신러닝이 뭐냐면 그러니까 규칙을 막 정해서 출력값을 하나로 내뱉을 수 없으니 네. 이 함수를 직접 사람이 정리할 수 없으면 데이터를 이용해서 컴퓨터가 함수를 찾게 하자. 이 예시를 우리가 WX라는 함수를 찾는다고 했을 때 데이터를 좌측처럼 네. 주어진다고 해볼게요. 네. 네. 그러면 1이 입력됐을 때 2가 2가 나오고. 나오도록 2가 입력됐을 때 4가 나오도록 사실 여기서는 우리가 구해야 할 값이 W 한 개이기 때문에 두 개의 데이터로 값이 잘 나와요. 나와요. 네.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런 것처럼 우리가 좌측의 데이터로 W를 구해가는 이 과정을 학습한다 그래요. 학습. 네. 데이터로 우리가 파라미터를 학습한다. 네.
기계가 학습한다. 음. 머신이 러닝한다. 네. 그래서 머신 러닝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머신 러닝이라고 하면 인공지능 중에 일부의 방법론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데이터만 있으면 모델이 알아서 생성되고 학습된다?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좌측처럼 아 이게 개 사진이야 하면 출력값이 개가 나오도록 좌측처럼 고양이 사진이야 하면 고양이가 나오도록 입력과 출력의 쌍을 데이터를 만들고 컴퓨터에 잘 넣어줘. 그럼 얘가 뚝딱 이제 하고 나오는 거 아닌 거죠? 그쵸. 배워 학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학습을 어떻게 해? 아까는 WX라는 함수가 있었잖아요. 네. 여기는 그거는 이제 기술자들이 해야죠. 학교로 가건 뭐 학원을 박사님 다니는 같은 사교육을 받건 뭐 그렇지, 하겠죠. 기술자들이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려고 함수의 형태를 우리가 결정을 해줘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W를 마구잡이로 넣어놓고 네. 어떤 구조를 만들어서 함수의 모양만 만들어 놓고 좌측에 입력값이 들어왔을 때 출력값을 내뱉도록 하는 우측에 함수의 저 W를 찾게 하는 거. 네. 저게 머신러닝이거든요. 어. 그 대신 저 함수의 형태는 사람이 지정을 해줘야 돼. 데이터 과학자들이나 이제 인공지능 연구하시는 분들이 저런 걸 이제 이미 잘 만들어진 아키텍처를 넣거나 아니면 저런 아키텍처를 만들어서 넣거나 저 함수를 이제 잘 짜서 저 함수를 만들어서 넣어놔야 그 형태에서 저 좌측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 W를 점점 찾아 나간다. 트렌드가 바뀐 거예요. 과거의 AI 트렌드는 입력값과 저 함수를 사람이 넣어줘. 그럼 컴퓨터가 출력값을 내뱉어. 네. 근데 요즘은 데이터를 잘 구해서 데이터를 컴퓨터에 넣어주면 컴퓨터가 저 펑션을 찾아내. 함수를 찾아내. 함수를 옛날에는 넣어줬다면은 함수를 지가 알아서 만드는구나. 이야, 네. 함수의 형태만 정해지면 네. 그 안에 있는 W가 우리가 구해야 되는 파라미터 값을 잘 찾아서 그 펑션을 찾아낸다. 근데 이 머신러닝 모델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굉장히 다양한데 요즘 다 쓰는 거는 딥러닝 모델이 거의 다 대부분이거든요. 네. 딥러닝이라고 하면 딥 뉴럴 네트워크에서 시작이 됐는데 네. 뉴럴 네트워크, 신경망이라고 하잖아요. 네. 우리 뇌에 뉴런 세포가 작동하는 그 방식을 따라서 만들었다고 해서 뉴럴 네트워크인데 네. 그게 굉장히 깊어요. 네. 가볼게요. 입력값이 지금 몇 개 들어갔어요? 입력값이 6개. 6개. 6개가 들어가서 한 값으로 출력하게 만드는 이 모델을 만들 때 중간중간에 입력값을 요약해서 어떤 노란 개의 한 값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또 다르게 요약해서 첫 번째 레이어에 두 번째 값을 만들어요. 네. 네. 그것들을 또 조합해서 그 다음 값을 만들어요. 그 깊이가 굉장히 길게 한 다음에 출력값을 내뱉어요. 네. 저 섬들이 다 우리가 구해야 될 파라미터예요. 근데 저 파라미터를 그나마 우리가 정답도 없는 그 값인데 그나마 우리가 그 데이터를 잘 표현해내는 값으로 만들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사실은 진짜 중요하다. 112 신고 접수 업무 지원 AI를 만든다. 네. 어떤 거를 만들어야 될지 대충 감이 오시지 않을까? 입출력 데이터를 잘 만들어 볼게요. 뭐부터 만들고 싶으세요? 얘를 지원한다 그러면?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가?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